안녕하십니까. 6강 와인 시장과 마케팅 두 번째 파트, 와인 시장과 마케팅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인 시장과 마케팅 사례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 수입 와인 시장, 와인은 대부분이 수입되고 있는데 그 양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750ml로 환산하면은 약 5,200만 병이 이제 수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국민 1인당 한 병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와인 소비량은 한 병 정도인데 프랑스는 한 45병, 미국은 10병 정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와인 시장은 아직도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프랑스나 와인은 뭐 본고장이기 때문에 좀 많다 해도 미국,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와인을 주로 많이 수입했느냐 보면은 물량으로는 칠레입니다. 물량은 칠레 와인이 일반적으로 좀 가격이 저가죠. 저가에서 전체로 보면 1위고 1인데 프랑스 와인 금액으로 보면 프랑스 와인 1입니다. 그리고 중량, 그러니까 수량으로 따지면 프랑스가 4위지만은 금액으로 따면 1이다. 그 다음에 고가 와인이 많다고 그러죠. 지금 그 스페인 와인이 그 중량으로 2위입니다. 그리고 이태리 와인이 그 2, 3인 그 2위를 했었는데 최근에 스페인 와인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스페인 와인이 또 많이 일반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1, 2, 3, 4, 5위를 보면은 칠레, 스페인, 이탈리, 그리고 프랑스, 미국, 호주 와인 이런 순으로 물량 중심입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수입 와인 시장 현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아직 레드 와인이 파란색 레드 와인입니다. 레드 와인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와인 있고, 최근에 이제 스파클링 와인이 굉장히 크게 좀 신장하고 있다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제 다른 와인인데 이렇게 구성을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2020년 와인 시장 전망을 보면은 소매가 비중으로 보면은 약 뭐 8,300억 원. 그러니까 수입가로 통계로 보면은 약 2억 3,400억 달러입니다. 이것은 달러 기준으로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1인당 한 병 소비 시대로 지금 들어왔는데 일본의 5분의 1이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큰 발전을 가능성이 있다. 알 수 있고, 그동안에는 와인샵 위주로 그 와인 판매됐었어요. 근데 작년에 4,900원짜리 와인이 그 굉장히 이슈였죠. 와인 하면 4,900원. 지금 그 대형 할인마트 가면은 뭐 국민 가격으로 해가지고 4,500원짜리 와인을 판매합니다. 우리나라 뭐 이마트, 롯데마트 경쟁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와인 대중화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편의점 와인까지 나와 있어서 와인을 편의점에서 사다가 마시는 사람 꽤 늘고 있고, 편맥뿐만 아니라 편와인도 많이 늘고 있다. 그리고 4,500원 저가 와인으로 해가지고 캠페인을 마트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와인샵 중심인데 지금은 이제 마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와인을 사서 소비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인 주 구매자는 이제 30대 후반부터 50대 중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생 여러분들은 와인 주 구매자라고 볼 수는 없죠. 와인은 일단은 비싸죠. 4,900원도 뭐 적은 가격은 아니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30대 후반 정도에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와인을 찾고, 와인은 처음부터 이렇게 그 매니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다 보면은 한번 호기심에 마셔볼까 하다 보면 괜찮네, 그러면은 더 한번 마셔볼까 하면서 자기는 좋아하는 브랜드를 잡고 그런 단계로 갑니다. 와인은. 그래서 그 캠페인을 하고 있다. 근데 전체로 보면은 레드 와인이 지금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레드 와인은 좀 답보 내지 감소가 있고, 이제 전체 화이트 와인이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희용 씨가 하는 한국 수입 와인 시장 분석에서 요약한 자료입니다. 자, 마케팅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케팅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옐로테일 와인 지금 파워 브랜드 1위고 실질적으로 뭐 베스트 브랜드, 베스트셀링 브랜드에서 5위권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호주 와인인데 1990년대 그러니까 미국에다 와인을 팔고 싶어 했어요. 옐로테일 와인이. 그때가 했던 전략이 아주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이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 미국 와인 시장은 애호가나 부유층만 소비했었고, 와인 시장은 프리미엄 와인과 저가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프리미엄이냐 저가냐. 그리고 경쟁자들이 그것 가지고 이제 굉장히 프리미엄 와인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시장대로 경쟁하고, 또 저가에서는 저가대로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류가 너무 많아. 와인 종류가 너무 많아서 애우기도 어려운 입니다. 이게 와인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그 땅에서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 비즈니스 할 때 와인을 알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와인이 너무 복잡합니다. 빈티지 알아야지, 때로 알아야지, 이게 뭐 그 포도 품종에 대한 특색 알아야지, 또 음식과 페어링이 어떤 음식에는 무슨 와인 뭐 그런 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차라리 맥주 마시자. 그런 게 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호주 옐로테일 이게 너무나 지명도가 미국에서 뭐 약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어떻게 하면은 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 마케팅 담당자라면은 어떤 식으로 마케팅 전략을 짰을까? 그래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으로 마케팅 플랜은 이 단계를 거칩니다.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뭐 얼개랄까요? 이것을 하면은 마케팅은 프로세스는 대부분이 이해한다고 하면 됩니다. 뭐든지 보면은 첫째는 시장 환경 분석이죠. 금방 말한 것이 시장 환경입니다. 미국의 와인 시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프리미엄 시장, 저가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안에 그 카테고리 안에서 굉장히 치열하고, 또 와인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외우기도 힘들고, 옐로테일 호주 와인은 미국에서 브랜드도 약하고, 근데 어떻게 할까?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시장 환경 분석이죠. 패스트 분석은 이게 폴리티컬, 에코노믹, 소시오, 컬처럴, 그리고 테크놀로지, 이렇게 해서 4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적인 4가지 측면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게 이제 외부 환경 분석할 때 많이 합니다. 외부 환경, 정치적인 거죠. 이렇게 타다 같은 것도 내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게 규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계속 할 수 없는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규제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삼시 분석은 이겁니다. 자기 분석, 자기 분석이죠. 자기 컴퍼니 분석을 하고, 그리고 고객 분석을 해야죠. 우리 고객이 누군지. 근데 이 2가지 분석을 합니다. 이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경쟁자가 있어요. 경쟁자. 컴피티터. 경쟁자 분석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보면은 자기소개서라든지 그랬을 때는 이 경쟁자를 염두에 둬야 돼요. 자기만 그 회사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 회사에 지원하는 나 경쟁자는 어떤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썼을까,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는 책임감이 강하고 도전의식이 있고 미소를 잘 짓고 친화력이 있고 그런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도 다 부분이 친절하고
그런 말은 다른 사람은 다 씁니다. 그런 말을.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30분석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 전략과 개인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 전략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게 그것을 개인한테 적용하느냐 브랜드한테 적용하는 차이뿐이지 기본적인 같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드 전략을 요즘은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 환경 분석은 이렇게 합니다. 30분석, 패스트 분석, 스와트 분석은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100점 불태라는 순절병법에서 를 원형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 내부 환경 분석해 가지고 간략하게 만든 것인데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더 알고 싶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 분석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STP 전략, 이것을 전략적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 STP 분석이 뭐 마케팅에서 어떻게 보면 요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그멘테이션, STP, 세그멘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타겟팅, 포지셔닝, 이 세 가지가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체 시장 중에서 나는 어떤 시장을 하겠다, 전체 시장을 다 갖겠다는 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하죠. 그런 부분은 어떤 그 특화된 시장에다가 나는 나의 자원을, 왜냐면 나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식당에 가서 메뉴가 많은 식당 가면 이 식당은 잘 안 되는 식당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맛집은 어떻습니까? 메뉴가 몇 가지 없습니다. 그것에 몇 가지만 해도 충분히 손님이 많아요. 근데 안 되는 집은 손님이 안 오니까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하고 메뉴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원재료도 많이 들고 어떤 거에 포지셔닝 가기가 힘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자, STP 전략이 마케팅의 근간이다. STP 전략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포피라고 하죠. 마케팅 믹스, 프로덕트, 제품을 어떻게 할 것이고. 예를 들면은 그 저가 시장이다 그러면 저가 시장에서는 그 제품 뭐 품질이라든가 그걸 어떻게 하고, 가격을 또 어떻게 하고, 유통을 어떻게 하고, 또 프로모션은 뭐 세일즈 프로모션, 광고를 할 것이냐, 요즘 SNS 마케팅을 할 것이냐, 이런 걸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간략하게 말하면 마케팅 플랜은 이렇게 시장 환경 분석, STP 전략 수립, 마케팅 믹스 이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고객 가치 제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충족되지 않는 니즈, unmet need라고 보통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도 이것을 제안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숨겨져 있는 그 만나지 못한 니드죠. 이것을 찾는 것이 바로 기업이 취할 전략이다. 그래서 클레이 크리스텐슨 박사가 이야기한 것인데요. unmet need, unmet need를 만나는 근데 이 니드는 고객 진짜 니드인데 고객도 잘 몰라요. 고객. 그래서 대부분이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한다. 소비자 조사를 고객이 모르죠. 고객이 또 이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은 스티브 잡스도 그런 말 많이 했죠. 고객한테 스마트폰 개발해달라고 물어봤으면은 스마트폰 개발해 달라고 응했을 것인가? 스마트폰이 어떤 기능인지도 모르는데 고객이 어떻게 그 대답을 하겠느냐 거죠. 그래서 진짜 그 획기적인 그런 부분은 고객한테 물어봐도 고객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unmet need를 찾아야 된다. 새로운 가치 제안을 해야 된다. 그런 주안이 있는데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블루오션 전략이죠.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블루오션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가치 혁신 전략이에요. 그래서 가치 혁신 전략인데 이것도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가치 혁신 전략이라고 이 책을 냈으면은 아마 이렇게까지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블루오션 전략이다. 보니까
간단하잖아요. 피튀기게 싸우고 있는 레드오션을 피해서 망망대해 경쟁자가 없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얼마나 멋진 그 말입니까? 블루오션 전략. 경쟁 관점에 보면 경쟁에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없는 곳에 찾아가서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그리고 기존 수요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요 시장을 창출한다. 그리고 가치 비용. 가치와 비용은 서로 가치를 높이면 비용이 만들고 비용을 낮추면 가치도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 가치와 비용을 동시에 추구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와 저비용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블루오션 전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유명한 그 전략이고 많은 회사에서 이걸 또 이용하고 있죠. 블루오션 전략 캔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옐로우테일 와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 사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블루오션 전략에는 전략 캔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요소를 가지고 여기 그 전략을 짜는 것인데 옐로우테일 와인의 전략 캔버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이 와인에 대한 그 시장은 주로 프리미엄 와인과 저가 와인으로 구분된다고 했죠. 근데 이 요소는 주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격에 대해서 그리고 전문 용어, 뭐 때로와라든지 빈티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와인에 관한 전문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적용하고 또 ATL 마케팅, ATL이라는 것은 above the line. 그래서 그 4대 매체, TV, 라디오, 신문, 잡지, 위주 광고. 여기 상대적인 것이 BTL입니다. below the line에서 프로모션이라든지 뭐 입소문이라든지 그런 마케팅을 BTL 마케팅을 합니다. 그리고 숙성되고 품질, 몇 년 얼마나 숙성됐니, 품질 어떠니, 그리고 산지, 어떤 포도밭으로 했고 이런 부분에도 중요하고 와인 맛 복합성, 와인 맛을 하는데 굉장히 그 복잡합니다. 그런 부분에 이런 것으로 와인을 평가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 와인 시장이. 근데 그렇다면은 그 옐로우테일도 이런 똑같은 전략, 똑같은 요소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들어갈 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이런 부분에. 자, 가격은 중가 와인으로 시켰어요. 이 선이 이제 옐로우테일 와인인데 가격은 있어. 그리고 전문 용어라든지 ATL 마케팅 숙성 또 이런 부분이 저가 와인보다도 훨씬 떨어져요. 이 부분이 산지 명성 와인과 복합성 이런 게 저가 와인은 하는데 옐로우테일은 저가 와인과 프리미엄 와인 사이에 중간에 이것을 넣고 싶어 했어요. 제 요소는 부족한데 그래서 몇 가지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시기 쉬운 와인이다. 그리고 선택하기 좋다. 재미, 즐거움이 있는 와인이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옐로우테일에다가 넣습니다. 어떻게 넣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오션 전략에는 ERRC 그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복잡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E는 제거하는 거예요. 와인 전문 용어와 고급스러운 이미지, 숙성 연도, 품질 이런 걸 그냥 우리는 안 하겠다. 단순화시킨 거죠. ATL 마케팅도 안 한다. 이걸 제거했어요. 그 다음에 R, 와인 맛 복잡하고 와인의 종류, 뭐 포도 재배 산지 명성 유산 이런 걸 없었어요. 와인의 종류가 너무 복잡하니까 딱 두 가지 종류만 했습니다. 두 가지 종류. 그리고 또 하나는 저가 와인 대비 가격은 더 올렸어요. 올리고 창조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거. 대중의 친숙성, 선택 용이성, 재미 이 세 가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 곡선, 새로운 가치를 제안을 한 거죠. 이런 부분에. 그래서 제거 감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인스타그램이 지금 이제 사진에서는 맨 처음에 낼 때는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제가 요소도 많이 넣었어요. 이런 부분. 근데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자하고
놀러 갔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물어보더란 거예요. 아, 나 사진 올리는데 좀 이쁘고 멋있게 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그런 거 없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이 생각이 팍 오더란 거예요. 사진 올리는 걸 좋아하니까 필터를 개발해 가지고 사진 올리는 경우로 특화를 시키자 그래서 다른 기능을 다 없애버리고 사진 올리는 기능으로 위주로 했어서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기능을 제거해버리고 필터로 사진을 이쁘게 올릴 수 있는 것을 다시 만들었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놓으니까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오늘날 인스타그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능을 넣는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능을 다 없애버리고 기능을 단순화시킨 것이 히트 상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엘로테일 와인도 이 전략을 사용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타겟은 어떻게 하느냐? 맥주나 칵테일을 마시는 파시오 비고객. 그러니까 와인을 마시는 대상이 아니라 맥주를 마시는 중에서도 와인 한번 마셔볼까? 그럼 와인은 너무 복잡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현재 와인 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맥주 마시는 사람 중에서 와인을 찾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타겟으로 했고, 프로덕트는 다 두 종류로 만들었어. 와인은 복잡하잖아. 이것 만들고 이것은 무슨 포도로 어떻게 해서 만들었고, 자기 회사 직원들도 자기 브랜드를 잘 몰라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근데 엘로테일은 화이트 와인은 샤도네이라고 이야기했죠. 샤도네이. 샤도네이로 만들고, 레드 와인은 시라즈. 호주 와인은 시라즈가 좀 지역에 좀 맞나 봐요. 시라즈 와인이 많은데 이 두 개로 통일했습니다. 하고 디자인, 캥거루가 그려진 심플하고 비전통적인 와인 이야기면은 그 샤또라든지 포도바지나 그래 있는데 캥거루 그림을 넣었어요. 이것을 호주를 나타내는 그 그림이죠. 근데 호주가 그렇게 뭐 와인으로서 아주 유명한 그런 것은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하고 포지셔닝을 캐주얼 에브리데이 와인, 캐주얼 와인으로 이제 포지션한 거죠. 캐주얼 와인으로. 그래서 2001년에 출시했는데 아주 큰 성공을 했어요. 레드 와인은 미국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저가 와인보다 2배나 높은 가격을 했는데 불구하고 성공을 했어요. 이게 처음에 와인 냈을 때는 엘로타인이 좀 달콤합니다. 달콤한 향이 와인의 질을 떨어뜨리고 훌륭한 포도 품종의 역사적 와인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할 줄 모르는 방식이라고 비판했어요. 훌륭한 포도품 역사적인 그런 거 있는데 이 캥거루 그림 넣고 이게 달콤한 향이 갖고 와인 질 떨어뜨리고 이거에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이게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와인 브랜드로 하고 있고 파워풀 브랜드에 1위로 선정될 정도로 강력한 브랜드가 됐다는 거죠. 예. 자, 좋은 전략 세 가지 특징, 블루오션 전략에서 나오고 있는데, 포커스. 그러니까 기업의 모든 경쟁 요소, 아까 말한 가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품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다 하려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분산이. 그러니까 포커스를 대중 후 친숙성, 선택 용이성, 선택 두 가지만 종류니까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두 개만 딱 낸 거죠. 재미와 모험을 여기에만 포커스 맞추고 차별화를 시키는 거죠. 차별화를. 자, 경쟁자 벤치마킹 대신에 대안제로 제한은 가치를 차별화했는데 기존의 복잡한 와인, 프리미엄 와인과 저가 와인 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딱 두 가지 종류만 내서 뛰어난 와인은 아니나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와인으로 아주 뛰어난 와인은 프랑스 와인을 뛰어넘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캐주얼 와인으로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와인으로 하겠다. 그래서 슬로건은 전날 메시가 뚜렷하고 강력한 슬로건, 위대한 땅 오스트레일리아 진수, 매일 즐길 수 있는 재미있고 친숙한 와인, 이렇게 해서 와인 브랜드 엘로타인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래서 정확하다 보면은 이게 블루 오션 전략은 새로운 가치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이 없는 거. 그래서 시장도 기존 와인 시장 아니라 맥주나 칵테일을 마시는 타겟을 대상으로 딱 와인도 두 가지 종류. 와인은 너무 복잡하다 는 생각을 했는데 딱 두 가지니까 엘로테일은
레드 화이트 와인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으니까 선택이 용이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즐거움을 주는 그런 것으로 포지션에서 성공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가지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끝맺으려고 합니다. 자, 와인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맥주에 관한 영화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와인은 주로 그 개인적인, 그리고 두 사람만이 그 이야기 한다든지 그 할 때는 굉장히 그 와인이 적당합니다. 그래서 와인 영화가 많은데, 사이드웨이라는 영화가 있고, 와인 미라클 영화 있는데, 이것은 그 파리의 심판, 캘리포니아 와인을 가지고 있는데 품질을 별로 안 알아주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프랑스 가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 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도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볼만한 그런 영화고요. 브리고는 와인에서 찾은 인생이라는 영화는 최근에 개봉됐던 거죠. 프랑스 그 와이너리에서 자기 아버지가 이제 사망한 후에 자녀들 그 세 사람, 아들 둘하고 딸, 이 사람이 오랜만에 만나서 와이너리 어떻게 할 것인가, 유산으로 물려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갈등도 있고 서로 이해하는 도 있고 하면서 이제 엮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가족 드라마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드라마고, 구름이의 산책, 이것은 아주 그 로맨틱 코미디와 비슷한, 이것도 미국에 있는 와이너리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인데, 여기서는 사이드웨이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웨이는 와인과 인생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미국 골든 글로브 최우수 작품상, 각본상도 했고, 이 스토리 전개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인생과 이렇게 같이 엮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짧은 영상만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iles. Oh, hi, Good to Maya. see you. How are you? I'm good. 와이너리를 숭회하던 마일즈는 You look 우연히 great. 여행지에서 Did you lose weight?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아름다운 웨이트리스 Actually, 마야를 다시 만나 좋은 감정을 갖게 busy 됩니다. night, huh? 한편 Sunday. 동행인 친구 잭은 워낙 여자를 밝히는 인물이라 결혼을 코앞에 둔 사실을 숨긴 채 와이너리에서 일하는 섹시녀 스테파니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죠. 자, 이들의 여행이 순탄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마일즈의 소설은, 또 마일즈와 마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I don't know. Why are you in a wine? I like how wine continues to evolve. Like if I opened a bottle of wine today, it would taste different than if I'd opened it on any other day. And it's constantly evolving and gaining complexity. And then it begins its steady, inevitable decline. 얘기를 들어보니 어째 꼭 와인이 사람의 인생 같습니다. 변화도 있고 굴곡도 있고 좋은 순간이 있지만 결국 끝나고 마는. 딱히 특별할 건 없지만 좋아하는 와인을 따는 날이 좋은 순간이 되는 뭐 그런 게 인생이겠죠. 저는 이 영화를 통해 와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아주 조그마한 일부분도요. 사이드웨이스였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 영화는 와인의 그 품종과 사람 캐릭터를 절묘하게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게 묘미가 있습니다. 주인공의 마일즈는 피노누아와 비슷하죠. 피노누아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부르고뉴 지역의 명품 와인을 생산하는 그 저품종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는데 피노는 재배하기 까다롭지만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보살펴 주면 마침내 최고 맛과 향을 선사하죠. 이런 대사가 있는데 마일즈야말로 복합적이고 이렇게 결핍도 당하고 그랬지만은 굉장한 그 포텐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화 주인공에서도 굉장히 그 마일즈 현재 처지는 굉장히 그 부인과도 이혼하고 그 교사로 있는데 거기서도 별 나오고 자기 작품도 보내는데 잘 선정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잠재력을 아직 발휘하기 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부분에 마일즈가 있고 친구 있는 잭은 까베르네 쇼비뇽이에요. 그러니까 레드 와인의 대표 품종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낙천적이고 단순하고 서바이버,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도 나파밸리 여행 와가지고 뭐 섹시한 스테파니를 만나니까 바로 사랑을 나누는 영화에서도 그런 단순한 부분이 있고 그 마야 여자 주인공 마야는 1961년산 슈발 블랑 같은 명품 와인이란 거죠. 아주 드물지만은 굉장히 특별한 그런 와인처럼 누구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기를 그런 그 와인처럼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마야하고 이런 그 연결되는 것을 잘 연결되는 그 설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스테파니는 까베르네 플랑에서 평범하지만은 블렌딩이 잘 됐어요. 블렌딩이 잘 돼 있어서 잘 어울리는 그래서 잭과의 그런 관계가 이제 설정이 되죠. 그래서 와인의 그 품종의 특징과 사람의 그런 그 캐릭터를 연결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영화를 추천합니다. 피노누아는 재배에 까다롭지만 명품 와인을 올려되듯이 사람도 전부 자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 잠재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래서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생과 와인을 잘 연결한 영화라고 생각해서 추천합니다. 추천 영화니까 관심이 있으면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6강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인은 지혜를 가르치는 학교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피르 상소가 한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와 같이 많은 스토리, 지혜 그리고 생각할 점을 많이 가지고 있죠. 와인은 그것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참고문헌은 이렇게 되고요. 자, 이상으로서 와인 시장과 마케팅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